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추리 형 천만입니다. 여러분의 멘탈 도움인데 요즘 멘탈 도움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부족하기도 할 거예요. 워낙 주가가 많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또 여러분들의 그 멘탈 케어를 위해서 또 한번 더욱더 부단히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아주 형편없죠. 형편없어요. 사정없이 떨어져가지고 진짜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멘붕에 이를 지경까지 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코스피가 이렇게 빠질 줄 생각지도 못했어요. 2018년도도 한번 이렇게 하더니 다시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놈의 뭐 인플레이션, 금리, 하여튼 그 두 단어가 올 연초부터 완전 우리한테 그 쓰나미로 달리는 쓰나미급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거의 초토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참 난감하죠. 올 연초는 잘 될 줄 알았어. 아주 시원하게 오를 줄 알았는데 뭔가 좀 꼬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정신줄을 잃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릴 것 같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마인드 컨트롤 잘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 마인드 컨트롤 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뭐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뭐 노래도 듣고 하다 보니까 뭐 다양한 노래 가사도 떠오르는데 요즘 갑자기 팝송이 많이 떠요. 팝송 그 갑자기 아바의 팝송 그 아바 알죠? 아바 가수 그 다양한 히트곡들이 쭉쭉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흥겨운 마음으로 이렇게 또 하루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흥겨운 노래 듣고 하루 마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코스피 지수가 이제 13개월 만에 2600선까지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을 마쳤고, 일단은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그 긴축 압력,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은 목요일을 맞아. 검은 목요일인데 내가 볼 때는 뭐 블랙 서스데이라나? 하여튼 검은 목요일을 맞았다. 너무 좀 안 좋아요. 하여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94.75포인트 하락을 해가지고 2614.49에 마감을 했고, 코스피 지수가 27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20년 12월 3일 이후 13개월 만이야. 13개월 만.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2020년 12월 3일이 그 당시 때가 2696이었는데 벌써 완전 1년 넘어가가지고 13개월 만에 박살 나버린 겁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쭉 보니까 일제히 하락을 해요. 삼성전자도 2.7%나 빠졌고, 하이닉스 3.4, 네이버 3.19, 삼바는 5.94, LG화학은 뭐 떡락했고 8.13% 정도, SDI 6.16, 현대차 1.84, 카카오도 한 4.95% 정도 모두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1조 6,296억 정도, 개인은 1,703억을 순 매도를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하더라고요. 반면에 기관들이 한 1조 한 8천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부지런히 오늘 팔기 바빴고, 오늘 기관들은 사기 바쁜 거죠. 여기에 보니까 연준의 그 긴축 압박에 따른 그 우려가 가장 커요. 우려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수급이 쏠리는 것 같더라고요. 우크라이나를 둘러싸 가지고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그 갈등에 따른 그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고조가 큰 것 같아요. 리스크 고조가 커. 지금 리스크가 계속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뭐 전쟁 날 것 같은 안 날 것 같은 뭐 그런 하여튼 애매모호한 그런 위치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이겠다. 내가 볼 때는 서로 간에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건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그리고 국내 증시가 이제 27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26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3월에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3월 달에는 아무래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르면 3월 금리 인상을 시사했고,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이날에 이제 이틀간 그 FOMC 정례 회의를 마친 후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들이 그렇게 하기 적절하다고 가정했을 때 위원회가 3월 회의에서 연방 자금 금리를 인상할 의사가 있다고 이제 생각한다. 이제 그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또 노동시장을 위협하지 않고요, 금리를 올릴 여지가 꽤 있다고 생각한다. 강조를 합니다.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의 그런 발언 후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1.8% 이상 훅 뛰는 거예요. 훅 뜁니다, 그냥. 그래서 그 파월 의장이 3월 달에 0.5%포인트 그 금리 인상 가능성도 크게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증시 약세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그 매파적인 그런 FOMC 영향이에요. 비둘기가 아닙니다. 이제 약간 매파적인, 약간 별로 안 좋은 그런 성향들이죠. 여기에 또 오늘 상장한 LG 엔솔이 증시 자금을 빨아들이다 보니까 수급 공백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완전 블랙홀 같았어요. 유가증권시장 상장한 그 IPO 최대어죠. LG 엔솔 에너지 솔루션인데 하이닉스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2위에 올랐고 따상이는 실패했다. 제가 봐도 아침에 보니까 따상이는 거의 힘들 것 같고 더블도 힘들 것 같더라고요. 딱 되자마자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다들 급한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웃긴 게 보면은 또 그 더블에서 딱 60만 원이죠. 60만 원에서 또 파신 분들이 있더라고. 찐팬은 60만 원에 팔았다고 저한테 자랑까지 하던데, 참 대단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예약을 잘했는지 하여튼간 상당한 내공이었습니다. 하여튼 그 LG 엔솔은 그 공모가보다 99% 높은 59만 7천 원에서 시초가 형성한 뒤에 급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초가 대비 한 15.4% 낮은 50만 5천 원에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LG 엔솔 그 모회사죠. LG화학은 전 거래일보다도 한 8.13% 급락한 61만 원에 거래를 마친 겁니다. 일단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으로 인해 가지고 배터리 대장주로 불리는 기존 코스피 2차 전지주가 27일 급락을 합니다. SDI도 한 6% 내리고 59만 4천 원에 마감을 하고, SK이노베이션도 역시 전 거래일 대비해서 7.1% 정도 하락해서 21만 5,500원에 마감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이 LG 엔솔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다른 종목들도 물적 분할을 많이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이 물적 분할에 맞들었어. 지금 보니까 기업 오너들이나 총수들, 경영진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금도 끌어올리고 지들 유리한 쪽으로 많이 이렇게 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주주들한테는 별로 좋은 게 아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뭔가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뭔가 자기들만의 그런 잔치를 한다면은 우리 코스피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다는 거죠. 하여튼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가지고 현재 러시아랑 미국 간 갈등도 현재 증시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날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하여튼 고위 외교 당국자들은 프랑스 파리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사자 회담을 개최했는데 휴전을 위한 노력을 재확인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 하여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3.73% 정도 내려가지고 849에 마감을 했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일제히 하락을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5.36%, 에코프로비엠 0.7, 퍼라비스 5.8, LNF 11, 카카오게임즈 6.81, 유메이드 5.10 정도 해서 일제히 모두 떡락을 한다. 모두 빠졌습니다. 하여튼 아주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검은 목요일입니다. 검은 목요일. 참 이런 목요일을 맞이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네요. 여러분들도 많이 충격이 컸을 거예요. 멘붕이 왔을 겁니다. 지금 유럽은 보니까 영국은 좀 빠졌다가 좀 오르고 있는데 프랑스도 지금 현재 좀 0.16% 좀 빠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하향이다. 독일도 0.38% 빠지고 있는데 낙폭은 줄이는 것 같아도 좀 지나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흐름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필바는 오늘 새벽에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어요. 1.68%, 한 4%까지 올라가는 걸 봤는데 결국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비리비리합니다. 비리비리 지금 반도체 지수들이 종목들이 아주 비리비리해요. 지금 환율도 보니까 이제 미국 달러가 많이 올랐어. 1,203원이나 지금 하고 있죠. 현재 5원이나 올랐습니다. 5원이나 달러 일본엔도 114.33원이고 유가도 지금 많이 올랐죠. 87.35달러고 지금 위아래로 빠집니다. 일본 예나는 1045.11원, 유로화는 1346.36원, 중국 이엔화는 188.89원 지금 다 빠지고 있고 휘발유값 1656.26원이고요. 좀 올랐어요. 금값이 빠지네요. 국제금값은 1829.7달러, 공대금값은 7191원 정도 금값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율이 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다.
지금 국채 금리는 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1.36% 빠져서 1.81입니다. 1.7대에서 벌써 1.8대로 뛴 거예요. 그래도 이러다가 1.9까지 가면은 작살 나겠죠.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안 올 것 같고 1.8대에서 좀 떨어져야죠. 떨어져가지고 1.7대까지 좀 내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선물 지수는 지금 애매합니다. 지금 다우는 한 0.07% 빠지고 있는데 S&P는 조금 오르고 있어요. 조금 0.1% 정도. 그리고 나스닥은 0.33% 정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막 떡 나가더니 다시 또 이제 밤 되니까 다 살짝 이제 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독일은 한 1.74%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프랑스 빠지고 있어요. 지금 영국은 한 0.4% 정도 오르고 있고, 이제 유로는 0.29% 빠지고 있고요. 이탈리아도 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0.44% 정도. 지금 막 혼전세를 보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미국은 좀 오늘은 좀 약간 오르지 않겠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좀 낙폭을 이제 하락을 약간 멈추고, 낙폭도 줄이고, 이제 좀 상승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물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71,300원까지 훅 빠졌어요. 아주 참 재미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차트가 보니까. 이제 빠질 만큼 빠진 거 아니냐 이제 보고 있는데 내일이 이제 고비입니다. 내일이 만약에 7만 1,000원까지 가지고 7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 뭐 그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7만 원은 봐야 돼요. 7만 원. 7만 원 선이 깨졌다 하면은 그냥 자동빵이고 오토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이 7만 원 선에서. 7만 원은 지지선으로 보고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우선주는 6만 5,600원인데 6만 5천 원 선을 지지선으로 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6만 5천 원 선이 깨졌다 하면은 뭐 두말 할 거 없이 많이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주는 7만 원 선을 한번 기준으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이 조금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지속됐는데 길으면 2달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시작되고 나서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때까지는 아직까지 좀 불안한 시기를 보낼 것 같아요. 삼성이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이 안 좋아. 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안 좋다. 그 점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내일도 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닐 거예요. 아닐 건데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거기 상심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많이 사지 마세요. 한꺼번에 왕창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뭐 특별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저도 좀 미안한데 하여튼 좀 짜증이 난 건 사실이에요. 좀 이럴 때 좀 주주들한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좀 주면 될 텐데 큰 돈이 아니더라도 몇백 원이라도 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주고 하니까 약간 좀 얄밉더라고. 진짜 이재용 부회장 그냥 마음 같아서는 그냥 꿀밤 한 10대 때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을 테고 뭐 나름대로의 뭐 계획과 전략이 있겠죠. 하지만 좀 주주로서는 실망감은 큽니다. 크고 뭐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가지고 뭔가 좀 삼성을 잘 이끌어줄 뿐더러 이제 주주들을 잘 달래줘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수가 똑바로 해야 돼요. 총수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삼성도 살리고 일단은 주가도 살려줘야 한다고. 그게 의무야. 얼마나 그 주주들이 이재용 그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응원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얼마나 격려도 해줬습니까? 하지만은 지금 와서는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 실망감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을 보면서 이제 그 실망감, 박탈감에 떠나는 주주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결정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결정하십시오. 투자하십시오. 일단 다음에도 뭐 더 좋은 기회가 저는 오리라 봅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편히 쉬시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